네, 안녕하세요. 지난번에는 저희가 좀 지치는 이야기, 뭐 무기력이나 번아웃 이런 걸 다뤘었는데요. 오늘은 좀 반대로 에너지를 잘 지키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법, 네 가지 핵심 전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. 네, 맞아요. 결국 에너지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문제인데요. 오늘 이야기할 네 가지가 첫째는 맡기고 그냥 잊어버리기. 맡기고 잊어버리기요? 네. 그리고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기. 세 번째는 내 컨디션 먼저 챙기기. 마지막으로 좋아하면 일을 하되 또 완전한 쉼도 갖기. 뭐 이런 것들입니다. 이게 다 좀 연결이 되어 있어요. 아, 네. 첫 번째 말씀하신 맡기고 잊어버리기. 이게 그 파이어 앤 포겟 방식인가요? 저도 사실 일을 맡겨놓고 자꾸 이렇게 들여다보게 될 때가 있거든요. 네, 정확해요. 그 미사일 쏠 때처럼 일단 딱 맡겼으면 과정 하나하나를 너무 세세하게 관리하지 않는 거죠. 이걸 이제 보통 마이크로 매니징이라고 하잖아요. 네네. 근데 이게 오히려 팀원들의 자율성이나 좀 창의성 같은 걸 해칠 수가 있어요. 그럼 결국엔 비효율로 이어지기 쉽거든요. 스스로 뭔가 해볼 기회를 좀 뺏는 거죠. 하긴 너무 간섭하면 오히려 위축될 수도 있겠네요. 음, 그럼 방향만 좀 명확하게 알려주고 믿고 맡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군요. 그렇죠. 물론 뭐 중간중간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그 세세한 방법까지 다 지시하기보다는 실무자가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. 아, 그래야 이제 팀원들은 책임감을 갖고 좀 성장할 기회도 얻고요. 리더는 또 더 중요하고 큰 그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니까요. 서로 믿는 관계가 중요하죠. 네, 그렇군요. 그렇게 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 말고 또 우리 스스로의 집중력 관리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. 저는 막 전화 받고 이메일 쓰고 메시지 답장하고 정신없으면 결국 뭘 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. 맞아요. 그게 바로 두 번째 전략, 모노태스킹과 딱 연결되는 지점입니다. 사실 많은 분들이 멀티태스킹 잘하는 걸 되게 능력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네, 그렇죠. 근데 뇌과학 연구들을 보면 우리 뇌가 원래 여러 정보를 동시에 막 효과적으로 처리하게끔 되어 있지가 않아요. 오히려 자꾸 작업을 바꾸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실수도 잦아지고 결국 시간은 더 걸리게 되는 거죠. 아, 그래서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거, 모노태스킹이 답이군요. 혹시 그 포모도로 타이머 같은 거 있잖아요. 25분 딱 집중하고 5분 쉬고 이것도 관련이 있을까요? 네, 아주 좋은 예시예요.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한 가지 일에 온전히 몰입하고 잠깐 쉬면서 뇌를 좀 환기시켜주는 거죠. 네. 이렇게 하면 업무 부담이나 스트레스는 좀 줄이면서도 일의 질이나 효율은 높일 수가 있어요. 중요한 건 한 가지 일을 딱 끝내면 그 일은 잠시 잊고 다음 일에 또 온전히 집중하는 그런 습관인 것 같아요. 집중력도 중요하지만 사실 기본적인 체력이 안 받쳐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. 세 번째는 역시 컨디션 관리겠죠. 특히 잠. 저는 잠 못 자면 다음날 너무 힘들어요. 정말 기본인데 이게 또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. 특히 수면 부족은 인지 기능에 바로 영향을 주거든요. 네. 어떤 연구 보니까 하루에 잠을 1시간만 줄여도 그게 한 2주 정도 쌓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.08% 상태, 그러니까 법적으로 음주 상태랑 비슷한 수준까지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. 와, 음주 상태랑요? 그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. 와. 네, 그리고 잠이 부족하면 그 다음날 스트레스 호르몬도 더 많이 나오고요. 아, 그럼 진짜 일이 많을수록 잠을 줄이면 안 되겠네. 오히려 더 잘 챙겨 자야 하는 거군요. 저도 한 7시간 반에서 8시간은 자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을 때도 있죠. 맞아요. 그래도 충분한 잠은 최고의 업무 성과를 위한 필수 투자라고 생각해야 해요. 여기에 뭐 규칙적인 운동, 또 건강한 식단까지 더해지면 더 좋고요. 그렇죠. 결국 바쁠수록 기본을 지키는 게 장기적으로 에너지를 유지하면서 꾸준히 성과를 내는 비결인 것 같아요. 몸이 먼저라는 걸 꼭 기억해야죠. 네, 명심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덕업일치군요. 내가 정말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거. 와, 생각만 해도 참 좋은데요? 그렇죠.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 과정 자체가 좀 즐거우니까 내적인 동기부여가 계속되죠.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좀 덜 받게 되고요. 뭐 예를 들면 어릴 때부터 책 읽고 글 쓰는 거 좋아해서 작가나 연구자가 된다거나 하는 것처럼요.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. 아, 함정이 있다고요? 어떤 걸까요?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도 이게 업무가 되는 순간 뭐랄까 의무감이나 성과 압박 같은 게 생기면서 마냥 즐겁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순수한 즐거움이 좀 옅어질 수 있죠. 아,
하긴 그렇겠네요. 그래서 일과 완전히 분리된 완전한 휴식을 위한 취미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. 돈이나 뭐 성과, 성장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그 활동 자체를 순수하게 즐기는 거죠. 예를 들면 뭐 악기를 연주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. 아하, 일에서 완전히 딱 벗어나서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도피처 같은 거네요.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로 에너지를 얻으면서도 또 다른 순수한 즐거움으로 에너지가 다 타버리는 걸 막는 그런 균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. 바로 그거죠. 일에서 얻는 즐거움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과 완전히 분리된 나만의 어떤 쉼, 즐거움 이 두 가지가 잘 같이 가야 번아웃 없이 오랫동안 에너지를 지키면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네, 오늘 이야기 나눈 4가지 방법들. 그러니까 이 일을 좀 현명하게 맡기고 또 한 번에 하나씩 집중하고 내 몸을 제일 먼저 챙기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또 완전한 쉼을 찾는 것. 이 4가지가 잘 맞물려 돌아가는 게 중요하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일이나 생활 속에서 이 네 가지 요소들이 지금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고요. 특히 일에서 완전히 벗어난 나만의 즐거운 쉼은 뭘까? 이런 걸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